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최상인업 공인노무사 이일선입니다. 오늘은 AI 노무사의 임금명세서 항목 중 하나인 결근공제 일수, 주유공제 일수, 지각조퇴 등 공제시간, 그리고 사용연차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메인 화면에서요. 그다음에 먼저 그 상단에 있는 직원 리스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김선희 직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김선희 직원의 개인급여 작업, 여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먼저 결근공제 일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2번에 보면 이렇게 결근공제 일수, 주유공제 일수, 지각조퇴, 상여연차수 이렇게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먼저 결근공제 일수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에 회사와 근로자 간에 서로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 근로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일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서 이틀을 결근하였다면 숫자 2를 여기 결근 공제 일수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바로 밑에 결근 일자를 작성하는 칸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결근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임금명세서에 표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결근 일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선희 직원이 4월 9일과 16일에 결근을 했다고 한다면 결근 일자 적는 란에 4월 9일, 16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주유공제 일수입니다. 결근공제 일수와 주유공제 일수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본 것처럼 4월 9일과 16일은 각각 다른 주입니다. 그래서 주유공제 일수는 숫자 2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유공제 일자 쓰는 칸이 생성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요일을 일요일로 명시했을 경우에는 여기 주유공제 일자는 4월 14일, 21일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할 당시 일주 소정 근로를 근무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을 근로자의 규칙 사유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주에 해당하는 4월 15일, 16일을 결근했을 때 주요 공제는 며칠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15일과 16일은 근로자 일주 소정 근로 요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하루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제 일수는 1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공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공제 일수까지 공제하지 않는 회사도 많아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거나 공제하지 않거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AI 노무사 시스템에 임금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시는 회사는 주요 공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단에 있는 그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임금계약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임금 주요 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AI 노무사에는 임금계약서 제4조 제2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당 근로자의 기책 사유로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결근일과 함께 공제된다. 이렇게 AI 노무사 임금계약서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근할 경우에 주요 공제 일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근 공제, 주요 공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실제 이 내용이 월급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번 월급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붉은 글자 보겠습니다. 이게 공제가 되어 있는데요. 결근 공제 일수 2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주요 공제 일수 2일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 이렇게 시간급도 정확하게 AI 노무사는 설명 및 계산 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대장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월에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한테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가 설계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제 일수 이렇게 적혀 있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제일수 2일, 주요 공제일수 2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게 확인됩니다. 이렇게 근로자한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각, 조퇴 등 공제 시간 입력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결근 공제 일수와 주유 공제 일수와 다르게 공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한 하루 전체 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때는 결근이지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시간 중에 일부를 지각하거나 또 조퇴한다면 이것은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로 그만큼의 공제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1시간 30분을 지각했고 4월 16일에 2시간을 조퇴했다고 했으면 지각, 조퇴 등 공제 시간에 지각과 조퇴를 합산한 3.5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제 시간 설명 칸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정확하게 15일 1시간 30분 지각, 16일 2시간 조퇴라고 적어주시면 추후의 근태 관리에 더 효과적이겠죠. 지각, 조퇴, 공제 시간이 월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겠습니다. 하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확하게 지각 등 시간 공제, 시급도 명시되어 있죠. 3.5 곱하기 시급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처리가 된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 연차 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4월 3일, 4일, 5일 연차를 3일을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하면 사용 연차 수에 3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사용 연차 일자 칸이 생성이 되는데요. 3일에서 5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근 주유 공제 일수, 지각 조퇴 공제 시간, 사용 연차 수 입력하는 방법을 마치겠습니다.